구독하여 주시면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이온큐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과연 현 주가는 미래 양자 컴퓨터 산업의 기대치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오버밸류되어 있을까요? 며칠 전 10월 16일 시킹알파의 한 분석가가 아이온큐의 주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같이 살펴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투자에 긍정적인 만큼 중립적인 의견 또한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분석가는 현 주가가 아이온큐의 현재까지의 모든 성과를 다 반영할 만큼 충분히 올라있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번 연초부터 아이온큐가 300% 이상 상승하며 이제까지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기했는데요. 키포인트를 하나씩 나열하면 1. 현재 회사가 상당한 영업 손실을 보고하고 있으며 2. R&D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충당하려면 수익을 600% 늘려야 하며 3.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팅 방법 이외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와의 경쟁도 치열하다라는 점을 꼽았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도 향후 몇 년 동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며 애머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및 IBM이 클라우드 플랫폼과 양자 컴퓨팅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온큐는 벌써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양자 컴퓨팅의 강한 시장 전망을 보며 더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예를 하나 듭니다. 약 30년 전 스마트폰 시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하며 많은 회사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1994년에 IBM이 최초의 구매 가능한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이로 인해 스마트폰의 미래가 IBM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석가들도 있었지만 현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물론 IBM이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기술 부분으로 계속 성장해 왔듯이 아이온큐의 현 주가를 봤을 때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가 1990년대의 스마트폰 생산을 보고 IBM에 투자한 것 같이 양자 컴퓨팅 시장 전망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동의하지 않는 게 아이온큐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만 봐도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은 양자 시장 전망보다는 아이온큐의 기술 개발력에 대해 자세히 알고 투자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이온큐와 IBM의 연초부터의 주가 변동을 보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를 통한 성공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 반응이 나타나는 아이온큐와 그렇지 않는 IBM입니다. 이 주가 추이의 차이는 매출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IBM은 양자 컴퓨팅을 선도하기는 하지만 매출은 대부분 인프라, 서버나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을 메인으로 다루는 기업이고 퓨어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의 23년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4% 증가했지만 IBM의 양자 컴퓨팅 관련 매출은 성장이 별로 확인이 되지 않아 주가 반등도 미온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직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될 시점이 멀었다는 전반적인 양자 관련 학자들의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의 매출의 성장 이유에 대해 아이온큐 김정상 교수는 기업, 연구기관들이 양자 시대의 기술력을 선점하기 원하고 이로 인해 R&D의 투자로 아이온큐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이온큐의 매출 성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온큐가 상당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아이온큐의 연구개발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2022년 상반기에 3,700만 달러에 비해 6,100만 달러의 운영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R&D 판매 및 마케팅, 일반 관리 비용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아이온큐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약 600%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도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2년 연례 보고서에서 필요한 기술적 이정표에 도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계속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로서 테슬라도 2017년도쯤에는 주가 변동도 심하고 자율주행 사고, 생산 납기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발이 계속되면서 결국 안정된 전기차 생산을 이뤄냈고 주가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솟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 창출이 안 되어도 나중에 다 보상이 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기술 관련 기업 초기 투자 시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온 트랩 접근 방식은 양자 컴퓨터 생산의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구글, IBM, 리게티는 초전도 방식, PS 아이칸톤과 자노드는 포토닉스 광자 접근 방식을 쓰고 있는데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고 양자 컴퓨터 경쟁 기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포토닉스가 이온 트랩과 초전도 접근 방식의 단점들을 좀 더 강화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이온큐가 현재 아마존 프라켓,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퀀텀 및 구글의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판매하는데 이들 기업도 양자 컴퓨터 구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점도 제시했습니다. 아이온큐의 좋은 점도 분석했는데요. 개발 대부분을 자기 자본을 통해 조달해 심각한 부채 위험이 없다며
2023년 6월 30일 기준 아이온큐의 부채 비율은 10%로 차입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30일 현재 아이온큐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아이온큐의 총 단기 투자액은 3억 6,200만 달러로 총 부채는 5,400만 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사는 안정적인 대차 대조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해 아이온큐가 부채 자금 조달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아이온큐 측에서는 흑자 전환까지 추가 자금 조달은 필요 없다고 밝힌 상태이고요. 아이온큐의 자산 대비 시총 비율은 5.34배인데 경쟁사와 비교를 했어요. 리게티는 1.17배, 허니웰은 1.97배, 큐비티에스는 5.64라며 아이온큐를 투자자들이 다른 경쟁사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만한 강력한 이유는 없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이온큐의 기술 개발은 순조로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석에 반박을 하자면 결국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언제 될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실현화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양자 컴퓨팅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얼마나 발전이 돼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100년이 넘은 이론으로 양자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및 연산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40년 전 리처드 파이만이 최초로 고안했습니다. 1차 전환점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연구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본격적으로 양자 기술을 포함한 안보 기술 발전에 가세하기 시작한 것이 미중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입니다. 그럼 양자 기술의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요? AI의 발전 과정과 비교해 이해할 수 있는데요. AI도 오래된 개념임에도 기술 발전 단계에서 쓸모가 검증되고 상용화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주가 모멘텀이 나타났습니다. AI의 쓸모의 검증은 2016년 알파고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파고 등장이 오픈 AI의 모델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2019년에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미국 나사 홈페이지에 구글의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어가 특정 과제를 푸는 임무에서 현존 최고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3분 20초 만에 푼 사건입니다. 이 양자 우위 달성은 양자의 쓸모가 확인된 사건인데요. 쓸모의 검증을 했다면 상용화가 되어야 합니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데스크탑의 윈도우 혹은 MS 오피스, AI의 챗GPT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이 필요한데요. 이는 하드웨어 개발이 조금 더 진전되고 추가적인 쓸모를 확인한 이후의 스토리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입니다. 오픈 AI의 챗GPT의 등장은 알파고 이후 6년 후인 2022년이었는데요. 현재 양자 시커모어의 등장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양자의 대중화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 분석에서도 분석가가 양자의 상용화는 빨리 안 올 것이다. 그 전에 다른 경쟁자들이 앞서 나갈 위험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주 가까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도 상용화에 앞서 중요한 이정표를 최근에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양자 컴퓨터의 발전 단계를 연구개발 하드웨어, 생산 하드웨어, 적용 및 상용화 소프트웨어 단계로 구분할 때 연구 개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양자 오류 보정 문제입니다. 그동안 양자 컴퓨터를 꿈의 컴퓨터라고 보던 이유가 오류 때문인데요. 큐비트 단위가 늘어날수록 오류 가능성도 커집니다. 오류를 제어할 수 없으면 양자 컴퓨터는 아무리 빨라도 정확하지 않아 쓸모가 없습니다. 올해 2월 구글은 양자 컴퓨터 오류를 정정할 수 있고 큐비트 수를 늘려도 오류율이 상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했지만 사용화가 가능한 오류율 1% 미만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6월에 IBM은 오류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양자 오류의 통제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양자 컴퓨터 규모 확대 전망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성공하기 위해선 상용화가 필요하고 현재 개발 중인 하드웨어가 정립된 이후 소프트웨어 시장이 열리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일단 하드웨어가 나오면 소프트웨어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며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동기부여는 하드웨어 출시에 있다고 합니다. 이중구 카이스트 교수는 핵심 기술 하나만으로는 상업화가 될 수 없고 플랫폼을 개발해서 상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플랫폼의 경우 80%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20%가 양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이온큐의 김정상 교수는 상용화에 있어 킬러 앱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럼 언제가 상용화 시점일까요? 2023년 세계 지식 포럼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학자들 전반적으로 확답은 하기 어려우나 멀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키타가와 교수는 양자 컴퓨팅 산업 상용화까지 3에서 5년 정도 걸리겠으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이온큐의 크리스토퍼 멀로 교수도 수년 내 상업용 가치를 지닌 양자 컴퓨팅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용화는 약 3에서 5년으로 아주 가깝다는 의견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아이온큐의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과연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이라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휴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